안녕하세요. 자연재생 한의원 전상우 원장입니다. 오늘은 저희 한의원에서 치료했던 소아들의 손 화상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저희가 치료했던 사진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아가는지, 후유증은 얼마나 남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먼저 첫 번째 소개해 드릴 사례는 밥솥 때문에 손에 화상을 입고 저희 한의원에 5일 정도 지나서 내원한 아이가 되겠습니다.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하면서 이렇게 수포 생겼던 껍질들은 다 제거를 했고 이렇게 가피가 생긴 상태로 피부 이식 수술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얘기를 듣고 왔던 아이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왔을 때 이렇게 두꺼운 가피가 관찰되는 걸 볼 수가 있고, 이렇게 세 손가락 모두 관절면에 상처가 걸쳐 있어서 이것들은 세심하게 치료하지 않으면 비후성 반응과 구축이 잘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. 자, 그래서 하루 정도 지났을 때 저희는 침과 연고로 치료하는데, 연고를 발라 놓으면 가피가 이렇게 들뜨면서 조금씩 벗겨지게 됩니다. 그러면 이것들을 조금씩 계속 녹여내게 되고, 하루 더 지나면 이렇게 더 많이 들뜬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치료를 시작한 지 8일 정도 지났을 때는 상처 일부는 벌써 아물고 있는 상태고, 가피들이 많이 녹아서 이렇게 두꺼운 가피 일부만 남아있고 대부분의 가피가 제거가 되고 빨갛게 살이 잘 자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또 3일 정도 더 지나게 되면 이렇게 피부가 덮인 부분들이 더 생기게 되고, 이 가피들은 두꺼운 가피도 계속 좀 녹아나고 있고요. 그리고 4일 정도 더 지났을 때는 피부가 상당히 많이 덮였고 가피도 많이 얇아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거기서 이틀 정도 더 지났을 때 더 변화가, 이틀 전과 비해서 변화가 더 큰데요. 가피들은 거의 다 사라졌고 피부도 상당히 많이 덮였고, 이 두 번째, 네 번째 손가락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덮인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거기서 4일 정도 더 지났을 때 두 손가락은 이제 거의 다 덮인 게 됐고요. 여기만 일부 남은 상태입니다. 자, 그리고 25일 정도 됐을 때는 이제 두 손가락은 다 덮였고 여기도 이 딱지만 떨어지면 다 덮인 상태가 되겠고요. 그래서 28일 정도 됐을 때는 환부가 모두 유압된 상태입니다. 그래서 일반적인 다른 화상은 이 정도에서 치료를 중단해도 괜찮은데, 손은 이 이후에 발생하는 비후성 반응과 구축들 잘 치료해야 되거든요. 그래서 이 이후에는 부목을 고정하는 그런 시술을 같이 하면서 계속 치료를 하게 됐었고요. 그래서 며칠 정도 더 지나면서 이렇게 그 전에 이런 주름들이 사라졌던 게 조금씩 회복되면서 생기고 있고, 원래 이 시기는 비후성 반응이 더 진행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안정적인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더 며칠 더 지나면서 비후성 반응이 별로 심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. 그리고 5개월 정도 지났을 때 살펴보면 이렇게 딱딱하게 비후성 반응이 일부 관찰되지만 손을 움직이는 데는 지장이 없고, 이런 비후성 반응이 심하지 않은 정도가 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. 그래서 아이가 한참 더 지나서 한 2년 정도 더 지나서 왔을 때 살펴보면 비후성 반응도 거의 다 사라지고 손을 움직이는데도 전혀 지장이 없는 그런 상태로 마무리가 됐습니다. 자, 다음 사례를 살펴보면 이 아이도 마찬가지로 밥솥 증기 때문에 화상을 입고 저희 한의원에 왔고요. 8일 정도 지나서 내원을 했고, 마찬가지로 수포 껍질은 제거되어 있고 이렇게 가피가 두껍게 관찰되고 관절면이 하나, 둘, 세 개에 걸쳐 있어서 이거는 꽤 비후성 반응과 구축이 더 잘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3일 정도 지났을 때 가피가 점점 녹아 나오고 이렇게 빨갛게 조그맣게 살아있는 살들이 자라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. 며칠 정도 더 지나면 가피는 더 많이 녹고 이렇게 빨간 육아 조직들이 잘 커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치료한 지 13일 정도 지나면 가피는 거의 다 사라지고 이렇게 빨갛게 볼록하게 새로운 살들, 육아 조직이 잘 자라나고 있고요. 17일 정도 지났더니 많이 살이 채워진 부분은 덮이고 있고 나머지 부분도 상태가 이제 호전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3일 정도 더 지나면 더 많이 덮이게 되고 점점 더 덮여가고요. 그리고 이 정도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환부는 모두 유압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근데 보시면 이렇게 주름이 있어야 될 부위에 주름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. 이거는 비후성 반응이 일부 생기고 있는 거고, 이게 너무 심해지지만 않는다면 계속 치료를 잘 하면 별다른 후유증이 남지 않게 됩니다. 그래서 며칠 정도 지났을 때도 주름은 아직 없지만 그래도 아주 두껍게 비후성 반응이 생기진 않고 있고요. 예, 마찬가지로 상태가 계속 양호한 상태가 잘 유지가 되고 있고, 5개월 정도 이렇게 계속 치료를 하면서 살펴봤을 때 일부가 조금 나타났지만 아주 심하지 않고, 이거 손가락을 폈을 때만 좀 어느 정도 보이고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는 잘 보이지 않을 정도가 되겠고요. 그리고 치료한 지 22개월 정도 지났을 때 자세히 보면 약간 좀 남아있는 것을 알 수 있지만 거의 다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
자, 그리고 이 아이는 사고가 나고 3일 정도 지나서 내원한 아이고요. 마찬가지로 밥솥 증기 때문에 손에 이렇게 넓은 부위에 화상을 입었고, 앞서 살펴본 두 아이보다는 가피가 좀 더 두껍지 않은 걸로 봐서 좀 덜 심한 상태이긴 하지만 그래도 꽤 깊은 심재성 이도 화상에 해당되는 상처가 되겠습니다. 마찬가지로 3일 정도 지났을 때 이렇게 좀 상대적으로 덜 깊었던 부위는 가피가 많이 생기지 않고 가피가 이렇게 들뜨고 있는 부위들이 확인이 되고요. 여기서 이틀 정도 더 지나면 가피들이 상당히 많이 들뜨면서 녹아나고 있고 이렇게 하얗게 변하면서 피부가 덮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3일 정도 더 지났을 때 가피는 대부분 사라졌고 이렇게 깊은 부위만 좀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. 여기서 또 며칠 더 지나면 가피가 대부분 사라지고 피부가 상당히 많이 덮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손바닥은 벌써 이미 다 거의 다 덮였고요. 새끼손가락도 거의 덮였고 네 번째 손가락의 일부, 세 번째 손가락 이쪽 제일 깊었던 부위, 두 번째 손가락 일부 남아있는 상태고 며칠 더 지났더니 새끼손가락도 다 덮였고 나머지 깊은 부위만 조금 남은 것을 볼 수 있고요. 그리고 더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제일 깊은 부위는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에 가벼운 부위들은 점점 다 나아가고 깊은 부위는 좀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26일 정도 지났을 때 상당히 많이 덮였고 30일 정도 지났을 때는 완전히 상처는 다 유업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마찬가지로 주름이 보이지 않는 비후성 반응이 살짝 생긴 상태가 되겠는데 여기서 아주 심해지지만 않는다고 하면 조금 심해지다가 점점 없어지게 됩니다. 그래서 9일 정도 지났을 때 주름이 조금씩 생기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. 마찬가지로 상태는 계속 양호한 상태고 이렇게 한 3달 가까이 지났을 때도 상태가 양호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게 114일이니까 4달 조금 안 됐을 때의 상태인데 주름도 거의 없어지고 괜찮은 상태고요. 그리고 6개월이 지났을 때 지금 최근까지도 한 번씩 오는 아이인데 거의 다 원래 상태로 회복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번에는 밥솥 증기는 아니고 가스불을 만져가지고 화상을 입은 아이고요. 이 아이는 앞서 다른 아이들과 달리 사고가 난 그 다음날 바로 왔습니다. 그리고 수포 껍질을 벗기지 않은 상태로 왔기 때문에 조금 더 깊어지지 않고 더 빨리 호전된 사례여서 소개해드리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. 자, 수포 껍질은 4, 5일 정도는 그냥 두는 게 좋기 때문에 계속 그 수포액 차는 것들만 제거를 해주고 그 남겨둔 상태로 계속 치료를 하고 있고요. 3일 정도 됐을 때는 이렇게 더 이상 수포는 차지 않고 이렇게 쭈글쭈글해진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며칠 지나서 이렇게 제거를 해봤더니 노랗게 가피가 관찰되는 부위가 있고 또 괜찮은 부위도 있고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수포 껍질을 벗겨버리면 가피가 두껍게 생기면서 더 깊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4, 5일 정도 지켜보면서 천천히 제거하면 가피가 덜 생기게 됩니다. 그래서 9일 정도 지났더니 가피가 일부만 보이고 나머지들은 상태가 거의 많이 좋아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. 2주 정도 지났을 때 아주 일부만 남고 대부분은 다 피부가 덮인 상태가 되겠습니다. 그리고 18일 정도 지났을 때 거의 덮여가고 있고 23일 정도 됐을 때 거의 대부분 다 덮인 상태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빨리 낫게 되면 비후성 반응도 당연히 더 적게 생기고 치료 기간도 짧아지고 그리고 후유증이 훨씬 적게 됩니다. 자, 그리고 한 달 가까이 지났을 때 점점 더 많이 회복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. 앞서 다른 아이들과는 달리 이렇게 주름이 더 빨리 생기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47일 정도 지났을 때 주름이 상당히 많이 회복이 됐고 손의 모양도 거의 원래대로 돌아온 상태가 되겠고요.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이렇게 거의 뭐 화상을 입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완전히 회복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1년이 지났을 때도 별 문제 없이 잘 회복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화상을 입은 내 아이들의 사례를 저희 한의원에서 어떻게 치료했고 어떻게 좋아졌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해 드렸는데요. 아이들은 손에 화상을 입는 경우가 많고 특히 돌 전후 아이들이 밥솥 김이라던가 가열식 가습기나 이런 것들 만지면서 화상을 입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손은 관절이 많은 부위이기 때문에 비후성 반응이 생기고 그 비후성 반응이 심하면 손가락이 구부러져서 잘 펴지지 않는 관절 구축까지 생기는 경우들이 많아서 잘 치료를 해야 됩니다. 그래서 꼭 화상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그런 데서 치료해야 되고 저희는 2007년부터 이런 화상들을 많이 치료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 한의원에서 치료받으면 큰 후유증 없이 잘 나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심재성 이도 화상은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30일 정도 내외로 잘 낫게 되고요. 아주 깊은 3도 화상이더라도 기간은 좀 더 걸리지만 잘 나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상처가 다 낫고 나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동안 비후성 반응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구축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
다른 곳에서 치료하고 생기더라도 와서 치료할 수가 있고요. 당연히 초기부터 치료하면 더 후유증이 덜 남게 되고 더 빨리 나을 수 있게 됩니다. 그리고 저희 한의원에서 잘 치료받으면 비후성 반응은 거의 남지 않고 구축도 거의 없는 상태로 성장하는 데까지 피부 이식 수술을 추가로 하지 않고 잘 나을 수 있으니까, 아이가 화상을 입고 그 치료받고 있고 그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하면 저희 한의원에 꼭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치료 기간이 얼마나 걸리고 어떤 후유증이 예상되는지 이런 것들 잘 설명해 드리고 잘 치료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